괜히 소리 막 몇 개 구했잖아. 씨. 내가 갖고 있던 그 소리 중에 사람들이 빵 터진 게 이거 아니야. 이거 어디 가야 될 거. 아침에 새벽 기도로 가야 돼. 네. 자, 계속 갈게요.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많이 질렀죠. 일단 검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진중권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시민 화이팅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일부 뭐 팩트가 간혹은 틀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유시민 흠집내려고 하는 건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유시민이 지금 김호준 총수와 함께 가장 강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소고발 당한 것도 있어요. 검찰이 수사 시작하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조국 장관처럼 털릴 수도 있어요. 노무현 재단 계좌를 털었다는 이야기도 직접 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윤석열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힘이 뭐겠어요? 팔씨름이겠어? 그게 인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타이밍이 지금 윤석열과 마치 뭐 협의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그 인사권 등을 이제 윤석열에게 사실상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면 윤석열은 제압할 수가 없다. 윤석열을 힘으로 제압하는 건 진짜로 법에 정해진 대로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딱 이게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그게 관리였다잖아. 얼마 오죽했으면 그거 아니에요. 법무부 외청이 서울 59인 검찰총장이 우리 검찰 인사는 이렇게 할 테니까라고 대충 양아치가 자기 면목상 바지 사장한테 가가지고 명단이에요? 껌쩍쩍 씹으면서 그럼 그 사장이 회장님한테 갖다 결제받는 그 모양새였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검찰이 당시에 정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줬거든. 하다못해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세월호 관련한 수사 오늘에 와서야 뭐 몇 사람 뭐 구속영장 치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보장받고 청와대 등의 하명 수사 비슷한 짓거리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검찰이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윤석열은 지금 안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 새끼 눈치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저 짓거리 하면 되게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다가 근데 합법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잖아. 그게 인사권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은 정확하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방송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는 거다 이거. 그게 힘이죠. 왜냐면 그 보통 회사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사장이 있음에도 영업부에서 부장이 좀 자기가 영업 좀 잘하고 그러면 본인 나가서 사장 행세합니다. 그럴 때 잡는 게 일로 잡는 거예요. 업무로. 그러니까 물건 못 빼내게 하고 업무 배치도 직접 사장이 한다고 하면 영업부장 손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쪼는 게 영업부장 따로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겁니다. 네. 참 멋진 말 했어요.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추 장관이 윤 장관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으면 장관이 받을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빼서 대통령에게 안을 올리면 대통령이 제가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법이에요. 근데 어차피 요식행위에 불과하니까 나는 안 가. 야,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일본말로 땡깡이 일본말인가요? 근데 탱컨이 일본말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 왜냐면 땡깡 일본말을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썼거든 지금까지. 생떼 쓴다고. 근데 일본말로 그런 표현으로는 쓰지 않아서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전환된다 뭐 이런 탱컨 그럼 써도 되나요? 쓰지 맙시다. 논란의 요소가 있는 건 쓰지 맙시다. 아주 불확실하네요. 생떼로. 네. 어쨌건 그런 상태에서 어제 가장 셌던 말은 그런 거죠. 검찰을 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 같다. 아니 검찰도 공무원이고 검찰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검찰도 이 정부나 이 나라가 잘 되게끔 나아가야 해요. 말하자면 검찰이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그 범죄라고 하는 게 조지 워싱턴 대 오픈북 시험에 엄마 아빠가 해줬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지 몰라 아직까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예요.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무슨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이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나아가야 될 무슨 어마어마한 국가적 범죄 이런 게 아니야. 이건 경찰이 수사를 해도 이거 한 일주일이면 수사 끝날 만한 사안이야.
검사를 20명씩이나 동원하고 압수수색을 총 80군데 정도 해서 만들어낸 사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움직이는 행동을 보면 법을 알고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검찰의 행동들이 선배한테 배운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혐의를 씌우는 것도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절차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노하우가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되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관여된 데서는 조직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는 그 노하우대로 움직이지, 이게 실제로 형법에 어떤 근거법령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런 혐의로 구속하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완전 끝간대까지 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아무런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를 임명한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먹이만 쫓는 그런 맞아요. 느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적폐성이 윤석열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조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여야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박근혜 때도 개겨. 마음에 안 들면 개겨. 대단한 민주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히 네가, 나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병우에 대한 반감. 그걸 주도했던 우병우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감히 너 따위가 뭐 요거 때문이라는 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이 너무 많이 작동해가지고 실제로 윤석열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목적.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집단인데 우리가 지금 뭐 탄압받고 있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이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도 그냥 어떤 거라도 딱 걸어가지고 기소하는 순간 소위 말하면 준사법기관의 용도가 돼서 죄인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거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윤석열도 마찬가지야.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런 검찰이 되지 말라고 촛불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검찰을 악명이 높은 조직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만드세요라고 임명한 겁니다. 인사권자의 임명한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걸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 같다는 말이 유시민 이사장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 이제 검찰은 또 재밌는 게 알릴레오는 열심히 듣지요. 아마 모니터링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넉지까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박을 바로 해주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방송 끝나면은 바로 무슨 뭐 발표를 하더라고요. 정치하지 말라고 이 새끼. 그 속도가 놀랍다니까. 알릴레오 후기. 예. 그것도 실시간으로 듣는 수준이에요. 알릴레오 후기는 새날이 나는 건데. 예. 어쨌건 그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이사장의 이 높은 용기에 전 박수를 보내고요. 요게 소위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호위무사의 일종의 그 뭐랄까 자기 아우라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 호위무사라는 게 완전 비주류였던 사람이 갖는 그 무시당함 있잖아요.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했던 바로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이 정도 호기, 이거는 걸 진짜 호연직이라고 하는 거지. 이분한테는 무슨 조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결국 알고 보면 개인일 뿐이지. 검찰 같은 조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일부 팩트가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진짜 검찰 개혁은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시민 이사장의 이 여론에서의 파급력 때문에 귓정부터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알릴레오 몇 시냐? 아, 야, 알릴레오 6시부터 해. 그 화요일 날 6시부터. 지들끼리 그거 듣고 터져 자빠져 있는 거야, 지금. 네, 유튜브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놨겠죠. 예. 그런가? 그래서 알람이 뜨자마자 바로 들어보겠죠. 자, 새날도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새날이요, 우리는요, 유시민 이사장은 좀 큰 펀치 한 방이죠. 일주일에 한두 방. 새날은요, 하루에도 몇 방씩 때려요. 검찰 여러분, 요 잔펀치 여러분들 당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검사가 우리나라에 한 2,000명 듣는다 그러는데 모든 검사가 구독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새날은 계속됩니다. 자, 그게 나왔었고 진중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정말 너무 착한 거 아닙니까? 최대한 존중하며 작별
야, 정말 인간성 나온다 진짜. 너무 안 돼 보였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 동네 모자란 아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때릴 수는 없고 나한테 침을 뱉었어도 닦으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하면서 이제 안 보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나 봐요. 저는 그게 JTBC 토론회에서 보여준 유시민 이사장의 표정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 몸에 뭐 안 좋은 게 묻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맞아, 했는데 맞아. 안쓰러워 예전에 보이게. 맞아요. 네. 예전에 같이 어깨 걸고 갔던 동료로서 보는 음. 그런 표정이었는데 우리 방송에도 그 짤에 대해서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대답을 계속해서 회피해버린 것은 진중권 교수에 대한 그 정면으로 붙겠다가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공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잖아요. 인문학적 토론은 가치관 차이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누가 이기는 졌네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난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결국 토론은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자기 주장을 펼쳤는지 태도를 보는 거지 내용을 갖고 누가 이겼다 졌다 하긴 좀 힘들어요. 그건 가치관의 차이라고 봐. 근데 난 이제 진중권 이야기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진보적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해요. 말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친노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요런 이야기. 실제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아닌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삼성 등과 너무 타협했다라고 생각하는 요게 이제 진보로 말하면 극진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선명성과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막 뭔가를 외쳐요. 근데 그 외치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현실성은 좀 없는 이야기들. 그러다가 결국에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스탠스는 반문이에요, 반문.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해. 주장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런 성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또 똑같이 전 정권이랑 다를 게 없다. 이게 또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극진보 쪽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진중권의 지금 스탠스는 많은 분들이 뭐 자유한국당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진짜 인간 개쓰레기고 뭐 지금도 쓰레기긴 합니다. 근데 그건 개쓰레기고 자기가 한 타임 숨 죽여가는 기간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맞았음을 조국 내 가족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장해왔지만 진중권이 모르는 것 딱 하나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것 딱 하나 조국 내 가족이 검찰보다 훨씬 더 나쁜 집단이어야 돼. 가족과 어떤 단체를 보면은 검찰이 조국 내 가족보다 한 100만 배는 더 나쁜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국 내 가족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누구나 똑같다니까. 윤석열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조국 장관이든 누구나 다 똑같다고.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누구나 그 정도 나와.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털었으면 조국 장관 내는 진짜 깨끗한 거라고. 너무 깨끗하죠. 짜 맞추고 만들다가 그렇게 11가지 기소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중권이 가장 큰 패착은 그거라고. 검찰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기본적으로 양비론 양시론이라도 하는 게 정상적이거든. 근데 검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어요. 전화 받았나? 나는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아무래도 협박을 받지 않았을까요? 뭐 최상해 총장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배운 게 많았겠죠. 네,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많이 참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나온 말이 사실 작별의 기술이라는 말 같아요. 적어도 최대한 진중권 교수를 배려를 해주고 우리 갈라서겠다 사실 아름다운 이별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큰 인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자 어쨌건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용기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냥 조용히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냥 조용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서서
초창기부터 참전했던 우리 김호준 총수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저 형이 계시면은 진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책 내는 것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파는 작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하려고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